예고편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그곳에 자리한 작은 빌라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안방 벽지까지 끝내볼게. 박준호는 작업복 바지를 털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신혼집을 손수 고치는 게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목재 톱밥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심해요. 부엌에서 김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2살의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낡은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 아직도 준호는 아내의 표정을 다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안방벽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벽지가 군데군데 들뜬 채였습니다. 전세입자가 남기고 간 흔적이었지요. 그는 스크레이퍼를 들고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락.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지 뒤쪽에서 났습니다. 준호는 손을 멈추고 벽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바스락, 드득. 뭐지? 그는 중얼거리며 벽을 두드렸습니다. 텅텅 소리가 울렸습니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석고보드 사이에 무언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석고가 부서지며 하얀 가루가 날렸습니다.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하연이 문가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벽 안에 뭔가 있어. 잠깐만. 준호는 구멍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첫 느낌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천가방이었습니다. 군용천으로 만든 듯한 색이 바랜 올리브 그린색이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방의 끈을 풀었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군복이 나왔습니다. 여군 군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제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추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색깔도 미묘하게 어두웠습니다. 계급장 자리에는 붉은 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집 벽에서 나오지? 준호는 군복을 펼쳐들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여성용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소매에는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연은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연의 표정을 보고 그는 당황했습니다. 아내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남의 물건이겠지요. 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부엌에 물 올려놨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손에 든 군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은 비닐봉지에 넣어 구석에 두었습니다. 하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여보, 그 옷 말인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하연이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근데 북한군 옷 같던데. 혹시 전세입자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준호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하연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비닐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연은 무릎을 꿇고 봉지를 열었습니다. 군복을 꺼내 펼쳤습니다. 달빛이 붉은 별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군복 위를 더듬었습니다. 어깨, 소매, 주머니.
손끝에 익숙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여기서 나온 거야? 그녀는 군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연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조차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벽 안에 숨겼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죽어라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숨겨야 할까요? 하연은 군복을 다시 봉지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폭탄을 다루듯이.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편의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하연은 그의 옆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연의 눈만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과거가 돌아왔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어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연은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준호가 머그잔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였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회사 안 가요? 토요일이잖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은 그제야 요일을 기억했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는 토스트를 입에 물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하연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준호가 신문을 내렸습니다. 어제 그 옷 말인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혹시 범죄 증거물일 수도 있잖아. 누가 의도적으로 숨긴 거면. 아니에요. 하연의 목소리가 너무 빨랐습니다. 준호가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냥 버리면 돼요. 오래된 옷일 뿐이에요. 근데 북한군 옷이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처리할게요. 당신이? 준호의 목소리에 의문이 섞였습니다. 하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연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면 기다려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벽 안에서 나온 군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근처 철물점에 다녀왔습니다. 하연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군복을 다시 펼쳤습니다. 19살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함경북도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하연은 국경경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너라도 잘해야 한다. 외삼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총을 메었습니다. 국경의 철조망을 지켰습니다. 밤마다 두만강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에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기로 가면 살 수 있을까? 하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선임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연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선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보다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고. 어머니도 자신도 모두 죽는다고. 하연아.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연은 황급히 군복을 봉지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준호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왜 또 꺼낸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그냥 확인하려고요. 확인? 준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뭔가 숨기는 거 맞죠?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그 옷에 집착해요? 남의 물건이라면서요?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한테 말 못할 게 뭐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말하면 당신이 날 다르게 볼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당신을 왜 다르게 봐요? 준호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면 무서워할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당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거. 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말투가 조금 다르고 모르는 게 많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당신이니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북한군 여군이었어요. 국경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옷이 제 거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연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데요? 당신이 떠날까봐. 하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북한군이었다는 걸 알면 날 이상하게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빨갱이라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탈북할 때 이것만 챙겼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으려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이걸 볼 때마다 괴로웠어요. 그래서 벽 안에 숨겼어요. 이사 오기 전 집에서. 이 집이 전에 살던 곳이었어요?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 때 여기서 1년 살았어요. 당신 만나기 전에. 그때 벽 안에 넣어뒀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숨겨서 미안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하연은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다시 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준호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군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은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연은 가방의 안감을 만졌습니다. 그곳에 접힌 종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출근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하연은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군복은 여전히 거실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는 맥주 캔을 땄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였습니다. 준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가늘고 곧은 어깨, 천천히 움직이는 손. 그는 무언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가방 말인데 혹시 안에 다른 것도 있어요? 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연은 수도를 잠갔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할 용기가 없었어요. 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잠들었습니다. 하연은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만이 방을 비췄습니다. 하연은 무릎을 꿇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의 안감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접힌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메모지였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가장자리, 희미한 글씨. 하연은 휴대전화 손전등을 켰습니다. 빛이 종이 위를 비췄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북한식 필체였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자들. 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연아, 너만은 반드시 살아서 넘어가거라. 첫 줄이었습니다. 하연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우린 끝까지 너를 믿는다.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두 줄.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연은 메모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언니.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함경북도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연은 탈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의 선임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박혜진이라는 이름의 25살 여군이었습니다. 나도 데려가줘. 혜진이 말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위험해요. 혼자는 더 위험해. 혜진이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살자. 하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면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야. 혜진이 가리켰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중국이었습니다. 뛰어. 혜진이 먼저 달렸습니다. 하연이 뒤따랐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달렸습니다.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졌습니다. 멈춰.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추격병이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더 빨리.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연은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찼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혜진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언니. 하연이 달려가 혜진을 일으켰습니다. 가. 너라도 가. 혜진이 하연을 밀었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안 돼. 시간 없어. 혜진이 하연의 군복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이거 가져가.
잊지 마. 언니도 같이 가요. 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까지야. 너는 살아야 해. 우리 목까지.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이 하연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까! 하연은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았습니다. 혜진은 얼음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격병들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어 하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살아. 입모양만 보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연은 돌아서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불이 켜졌습니다. 준호가 거실 문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울고 있었어요? 하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메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하연은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줘요. 안 돼요. 왜요? 또 숨길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묻지 말아요.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준호가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모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연이 저항했습니다. 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나요. 보여달라고요.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하연이 소리쳤습니다. 내 언니 유서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손을 놓았습니다. 하연은 주저앉았습니다. 탈북할 때 같이 도망쳤어요. 같이 강을 건너려고 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언니가 총에 맞았어요. 나만 살았어요. 준호는 말없이 하연 옆에 앉았습니다. 이건 언니가 마지막으로 준 거예요. 살라고. 잊지 말라고. 하연이 메모를 펼쳤습니다. 준호가 글씨를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연아, 너만은 반드시 살아서 넘어가거라. 우린 끝까지 너를 믿는다. 준호는 천천히 메모에서 눈을 뗐습니다. 하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연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혼자만 살아서 미안해요. 언니 버리고 와서 미안해요. 준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메모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숨기고 싶어요? 하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같이 마주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하연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연은 메모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진 언니의 마지막 바람대로 제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군복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앉아요. 하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커피잔을 들고 왔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다 이야기할게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연이 1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15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성분이 나빠졌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요.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을 얻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연은 혼자 밭을 돌봤습니다.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19살이 되었습니다. 징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국경경비대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견디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년만 버티면 제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식사는 부족했습니다. 잠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감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탈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혜진 언니를 만난 게 그때였어요. 하연이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혜진은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국경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도 탈북을 꿈꿨습니다. 같이 계획을 세웠어요. 몇 달 동안요. 두 사람은 초소 근무를 바꿨습니다. 같은 시간에 서도록 했습니다. 강의 지형을 익혔습니다. 중국 쪽 접선 장소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하연은 그날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둠 속의 탈출, 얼어붙은 강, 총소리, 혜진의 부상, 마지막 미소. 언니가 나를 밀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라고, 살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연은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슬픔을 쏟아냈습니다. 한참 후에야 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에서 1년 숨어 살았어요. 브로커를 만났어요. 돈을 주고 한국으로 왔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새 신분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도 받았습니다. 원래 이름은 달랐어요. 하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김선화였어요. 근데 남한식으로 바꿨어요. 김하연으로. 선화에서 하연으로. 과거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새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낯설었어요. 말투도 문화도 사람들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이 빌라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군복을 벽 안에 숨긴 것도 그때였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1년 후 준호를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습니다. 친구가 주선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하연이 준호를 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편안했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연이 계속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다는 걸, 사람을 감시했다는 걸, 도망쳤다는 걸, 그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준호가 알면 떠날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날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범하게 자랐잖아요. 전쟁도 굶주림도 죽음도 몰랐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나는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준호가 하연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건 이해와 상관없어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선택을 했든 그건 당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숨겨서. 아니에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내가 다그쳤어요. 아니에요. 말했어야 했어요. 진작에.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고프죠? 뭐 먹을까요? 하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줘요. 내가? 응. 당신 요리 먹고 싶어요. 준호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연은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군복과 메모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언니. 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게요. 약속한 대로.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안방 벽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구멍난 벽을 다시 막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연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여기 잡아줘요. 준호가 석고보드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연이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둘이 함께 벽에 맞췄습니다. 좋아요. 이제 고정할게요. 전동 드릴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사가 박혔습니다. 구멍이 막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준호가 땀을 닦았습니다. 하연이 물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해줘서. 당연하죠. 우리 집인데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하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둘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며칠 전에 사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하연이 상자를 만졌습니다. 군복이랑 메모 넣으려고요. 그냥 비닐봉지에 둘 순 없잖아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제대로 보관해야죠. 소중한 거니까. 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과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연은 군복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메모도 함께 넣었습니다. 준호가 뚜껑을 닫았습니다. 어디에 둘까요? 침실 옷장 위에 두면 어때요? 항상 가까이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상자를 옷장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킬 추억이에요. 준호의 말에 하연이 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요? 날 받아줘서. 내 과거까지도. 준호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하연씨. 나도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연이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북한 노래 부르면 어때요? 북한 노래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노래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안 불렀는데 갑자기 불러보고 싶어요. 좋죠. 들려줘요. 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군가였습니다. 단조로운 멜로디였습니다. 가사는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불렀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데요? 정말요? 응. 당신 목소리가 예뻐요. 하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요. 나 앞에서는. 알아요. 고마워요.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혜진 언니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을 거예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당신처럼. 하연이 준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 글쎄요. 하지만 희망은 있죠. 준호가 하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통일. 하연이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찾아요. 같이. 고마워요. 하연이 준호에게 키스했습니다. 짧고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난 정말 운이 좋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둘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가을이 왔습니다. 하연은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첫 봉사날이었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성이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왔어요. 여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8년 전에 넘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적응했어요? 여성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을요. 하연이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연은 티슈를 건넸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상담이 끝나고 하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하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당연하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잘 살고 있었어요. 다만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연이 준호를 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날 믿어줘서. 난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따뜻했습니다. 벽은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새 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구멍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연은 벽을 만졌습니다. 매끄러운 표면이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보, 옷장 위 좀 봐요. 하연이 침실로 갔습니다. 나무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올라가 상자를 내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군복이 있었습니다. 메모도 있었습니다. 하연은 메모를 꺼내 읽었습니다.
하연아, 너만은 반드시 살아서 넘어가거라. 우린 끝까지 너를 믿는다. 언니. 하연이 속삭였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연은 메모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옷장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짐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제대로 살겠다는 약속. 행복하게 살겠다는 약속.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연과 준호는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응. 쭉.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미래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밝았습니다. 하연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삶을요. 더 이상 숨지 않는 삶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준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